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의 종류다 그러면 얘는 이제 통신망이 서로 연결된 그런 거리나 전송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자, 첫 번째 거 랜이요. 랜이라는 건 우리말로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거리가 있긴 있는데 짧다 그 뜻이에요. 한 공간에 한 건물에 있는 컴퓨터들을 싹 다 묶어 놓은 거,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요. 우리 PC방 같은 데 가면 PC방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다 연결돼 있죠. 그게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컴퓨터 두 대가 세 대가 있는데, 두 대나 세 대가 있는데 그 컴퓨터들이 전부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게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근거리 통신망,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게 왜 연결시켰어요? 공유할 목적으로 서로 다 연결을 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근거리,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고속 전송이 가능해요. 고속 전송도 가능하고, 거리가 짧으니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에러도 그만큼 적게 생기겠죠. 이게 이제 근거리 통신망이요. 그 다음에 WLAN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W가 와이어레스에서 무선이에요. 무선. 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해서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기계들끼리 서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 통신망을 보고 WLAN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선 랜 같은 경우 이제 케이블이 필요 없죠. 무선 랜이니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설치 장소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선 랜 우리가 사용하려면 일단 무선 랜 카드 있어야죠. 그리고 무선 접속 장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필요하고요. 이런 게 이제 무선 랜의 주요 구성 요소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랜이나 WLAN 같은 경우 이제 근거리죠. 한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맨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도시권 통신망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도시와 도시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그런 통신망을 보고 도시권 통신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높은 데이터 전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를 상대로 한다. 그 다음에 WAN이요. WAN은 광대역 통신망이요. 광대역이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혹은 대륙과 대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WL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넓은 지역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교적 에러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연결된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게 랜, 근거리 통신망. 얘보다 더 먼 거리를 연결시켜 놓은 게 맨. 얘보다 더 넓은 게 이제 WAN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나온 게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VAN 해서 얘는 우리말로는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래요.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결제 대행 업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카드 긁는 기계 있죠. 그 기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기계들 이제 공급해 주는 곳. 그런 곳은 우리 뭐 통신회선 같은 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신회선 같은 것들을 통신사에서 일단 빌려요. 빌려서 거기다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이용자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에서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통신회선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요. 그 다음에 ISDN이요. ISDN이다 그러면 종합정보통신망이요. 통신망이 있긴 한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묶어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됐든 음성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를 디지털화 시켜서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전송하는 그런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정업정보 통신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다양한 종류의 통신 서비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ISDN이요. 여기는 이제 ISDN에다가 B라는 글자가 더 붙은 거죠. B가 이제 브로드밴드에서 광대역이요. 그래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보고 BISD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BISDN은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됐든 음성이 됐든 고해상도의 동영상이 됐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고속의 통신망을 보고 우리가 BISDN이라 그래요. BISDN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ATM이요. ATM이 우리말로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보고 ATM이라고 하거든요. 이 ATM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됐든 음성이 됐든 고해상도 동영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서로 빠르게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전달을 할 때, 전송을 할 때 정보를 고정된 크기로 다 나눠서 잘라요. 잘라서 빠르게 전송하는 방식이 ATM입니다. ATM. 그래서 ATM이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우리말로 비동기식 전달 방식이라고 하더라. 해서 150에서 600mbps의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디지털로 우리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mbps라고 나왔죠. bps라는 거는 비트 퍼 세컨드에서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통신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각의 통신망들마다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들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